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에서 칭찬할 만한 선수가 있죠. 최근에 2골이나 기록하면서 폼이 제대로 올라온 도미닉 솔랑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랑키가 사실은 슈팅을 많이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솔랑키가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던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대신해서 잘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탑으로 뛸 때 그때 손흥민 선수가 독보적으로 보였던 이 능력을 솔랑키에게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이 최근 경기력이 좋습니다. 외신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토트넘이 이번 주가 사실상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기에 가장 좋은 한 주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를 이기고 아스톤빌라를 이겼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토트넘이 이렇게 한 골 먹히고 이렇게 역전을 하는 이런 식의 토트넘 승리, 이런 식의 토트넘 승리가 이제는 뭔가 약간 좀 눈에 익는다. 브렌트포드전 때도 그랬고 웨스트햄전 때도 그랬고, 뭔가 처음에 특히 홈 경기를 할 때 먼저 실점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도 토트넘이 항상 후반전에 상대방을 좀 찍어 누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컨드 하프 인텐시티, 그러니까 이 후반전에 이 밀도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을 토트넘이 지속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아스톤 빌라 같은 팀은 챔피언스 리그로 갈 수 있었던,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지금 3승 0패를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팀을 상대로도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트넘의 이 승리가 사실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맨시티 그리고 빌라전에 이겼던 그 경기를 생각하면은 토트넘은 이번 주가 어쩌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가장 좋은 시기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전 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기도 했던 이 경기 4대1로 이겼었죠. 사실 상대방이 퇴장당하긴 했지만 이미 토트넘이 4골 넣은 뒤였고, 그리고 브렌트포드전도 토트넘이 3대1로 이기는 굉장히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었습니다. 토트넘이 한 골을 먼저 실점하고도 1분 만에 실점했었는데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상대를 누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번에 빌라전을 이긴 거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토트넘은 최근 11경기를 9번이나 이기는, 최근 11경기 중 9번 이기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거죠. 9월 15일 아스날에게 졌을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쫙 봤을 때, 그때 이제 이런 기록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록 살펴보면은 아스날전 이때 이제 1대0으로 졌죠. 근데 그 뒤로 이제 컵 대회, 브렌트포드전, 카라박, 맨유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쭉 이렇게 오더니 약간 좀 어이없게 지는 장면들이 있긴 하죠. 브라이튼전 때도 사실 이거 질만한 장면이 아니었는데 져버린 부분이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전도 사실은 너무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애매하기는 했지만, 근데 토트넘이 이 경기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즘 폼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활약들, 손흥민 선수의 어떤 크로스라던가, 그리고 데안 클루셉스키 혹은 솔랑키 개인 노력들을 칭찬할 수도 있지만, 팀적으로 집단이 보여준 노력이 특히 돋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두 번째 시즌이 좀 기대를 받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느 날은 절벽에서 떨어지고 어느 날은 아주 높은 산을 등반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라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했고, 토트넘이 천천히 저력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표상으로도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도미닉 솔랑키에 대한 이야기도 극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2골을 넣었죠. 근데 20개의 슈팅을 기록한 것 치고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골 결정력이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난 경기 아주 중요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빌라전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솔랑케의 가장 큰 강점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사실은 이 골 넣는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이 능력이 없는 선수는 아니고 평균적인 선수라고도 지금 통계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더 큰 것은 상대방의 수비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리고 골키퍼까지 이제 달려나가 가지고 뭔가 막으려고 하는 솔랑키의 이 전방 압박,
정말 부지런한 이 전방 압박입니다. 맨시티전 때도 그랬고 그 전 경기들에도 그랬고 이 솔랑키는 지속적으로 전방 압박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솔랑키가 거의 공을 건들지 못하거나 슈팅을 많이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미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가 프런트라인, 이 최전방 선을 이끌고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더 행복할 수가 없다. 완전히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맨시티 같은 팀들이 뭔가 공을 뒤로 뺐을 때 그때 솔랑키가 빠르게 전진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솔랑키도 분명 골을 넣을 거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의 어떤 경기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은 우리 팀을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랑키의 압박 진짜 집요하리만큼 집요하고 이러한 어떤 압박이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방향성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베르너라던가 우도기라던가 다 한 명씩 이렇게 막고 있는데 하트가 그려졌네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알 수 있고 솔랑키가 이렇게 앞에서 뛰어주는 게 사실은 정말 손흥민 선수를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통계적으로도 토트넘이 높은 위치에서 가장 빨리 공을 되찾아오는,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그런 하이 리게인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서 공을 뺏어내는 그러한 능력이 토트넘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골을 넣기도 하는데 솔랑키가 지금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새로운 어떤 진화를 이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They do not need to over-rely on Solanke like they did in Kane and have with 손흥민 in the past. 손흥민과 케인에게 의존했던 것처럼 사실은 솔랑키에게 의존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 그리고 케인 선수가 최전방에 있을 때 잘해주던 그 전방 압박의 모습을 솔랑키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 이제 그 에버튼전에서도 그랬고 픽포드의 이 엄청난 실수를 이끌어냈던 손흥민 선수의 전방 압박 그리고 골, 뭐 이런 장면들도 있었고 사실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의 압박 수비 횟수 탑5 안에 1위, 그것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적은 압박 수비를 가장 적게 한 5명에는 미넨으로 이적한 케인이 있네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손흥민 선수는 이 압박 수비 횟수가 꼭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더라도 모든 이 선수들을 통틀어서도 손흥민 선수가 나이는 거의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그런 수치를 보여줬던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이기도 하죠. 이런 장면들이 사실 손흥민 선수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몸을 너무 갈아버리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젊은 신체 조건 좋은 공격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니 솔랑키에게 그 이상 고마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도 측면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고 오히려 더 이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이 드리블은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는 능력 중에 하나죠. 사르가 이제 패스를 주고 측면 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돌파를 하는 모습인데 굉장히 아름답게 잡혔고 토트넘 공식 계정에도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발을 이제 공을 긁으면서 나아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또 몸을 틀어가지고 하는 팬텀 드리블이 기가 막혔어요. 따닥. 멋졌죠. 에메리 감독 여기에서 직관하는 아주 호사를 누렸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측면에서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역시 최전방이 좀 덜 불안하기 때문이겠죠. 솔랑키라는 선수가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중원의 클루셉스키나 아니면 뭐 우도기의 뒤쪽에 있는 우도기나 다들 자기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역시 자신의 역할에만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전방 압박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손흥민 선수는 측면에서도 좋은 압박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는 솔랑키에게 또 최전방을 마음 편히 맡겼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돌파도 더 멋지게 많이 기록하고 그리고 멋진 그 시그니처 슈팅도 좀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최근 토트넘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